쿨하다라는 말은 보통 뒤끝이 없고 깔끔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엊그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가 지금까지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이 논란이 된 발언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엊그제 국감장에서 어느 정부가 검찰의 중립을 보장했냐고 묻는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MB정부가 가장 쿨했다고 답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설마 사귀자는 건 아니죠? 그러자 그 발언을 두고서 조선일보는 윤석열 총장이 사용하지 않았던 가장이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MB 때가 가장 쿨했다고 대답을 했다는 대목을 달았고 상당수 언론들도 이런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대변인 명의의 별도 입장문을 내고서 우선 MB정부가 가장 중립적이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면서 또 MB정부 때부터 순차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 보고도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서 구체적 사건 처리에 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다른 질문이 이어져 중간에 답변이 끊어진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을 것도 같고 나는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MB정부를 향해서 쿨하다는 평가 자체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개인적 경험을 설명했다고 해도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다는 표현은 MB정부 시절의 검찰을 설명하는 말로선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해봐도 정말 잘못된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냐면 실제로 제1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의 과오로 뽑았던 17건의 사건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사건이 KBS 정연주 전 사장과 PD수첩 수사, 민간인 불법 사찰과 용산 참사,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총 7건으로 그 어떤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무지막지한 권력에 참혹하게 인격 살해를 당했다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표현을 비판했고요. 박훈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은 검찰과 타협하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열었던 시기라고 꼬집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 검찰에 의해 한명숙 총리나 미네르바나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일가들까지 탈탈탈 털어댔으니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증거도 없는데 오직 한 사람 말만 듣거나 그냥 인터넷 아고라 같은 곳에다 글 좀 썼다고 그걸 또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양 구속하던 시대가 그렇게 수사하기 편했던 시대라고 했으니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은 박근혜보다 더 싫어하는 거 모르나 봅니다. 아우 짜증나. 이거 박근혜는 구속될 때 박사모라도 몰려가서 눈물 질질 흘리고 지금까지 석방해야 된다고 태극기 흔들고 있지만 이명박은 전혀 그런 팬들도 없잖아. 그런데 이명박 이름을 국감장에서 그것도 아주 쿨했다고 평가를 했으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경심 교수 측에다 사건 수사 자료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었잖아요. 그걸 보게 해줘야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했나 보다 하면서 반성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했다고 하면 뭔가 재판 준비라도 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건 수사 자료는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재판 준비를 위해 증거 목록과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고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인 것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서류를 열람하게 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맞선 겁니다. 하지만 판사가 결국엔 담당 공판 검사에게 화를 내면서 2주 안에 사건 기록을 보여주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판단하기를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전혀 안 보여준 건 문제라면서 앞으로 14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든지 그럴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면서 결국 이번 첫 재판은 그냥 예상하던 그대로 싱겁게 단 15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도 국민들 생각엔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기에 아주 쿨했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처럼 똑같아도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사람 잡지 마라. 그렇지. 그러나 지난주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작 35일 만에 사퇴를 했다고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측에서 놀러 나왔냐, 35일만 장관직 하고선 국론을 분열시켰네, 문재인 정부를 망쳤네 라는 조롱을 하지만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검찰 간부 출신인 일건태 변호사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재임 기간 35일 동안에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 그동안 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매우 성과 있게, 매우 빠르게 틀을 만들어 놓았다라면서 조국 장관이 재임했던 35일간 1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다 해놓은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다스베이다에서는 김어준 총수나 주진우 기자는 10년이 아니라 조국 장관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주 최대한 빠르게 검찰개혁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님 건강도 그렇고 검찰이 딸이나 아들도 이리저리 수셔대고 있으니 아버지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잖아.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마치고 물러났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그 짧은 35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특수부 폐지와 임의 수사 지휘 금지. 두 번째, 별건 수사 금지. 세 번째, 인권보호 수사에 대해선 심야 조사 금지나 출석 조사 후 8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그리고 12시간 이상 조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요. 네 번째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다섯 번째는 사건 배당을 컴퓨터로 추첨해서 정관 예우를 폐지하도록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법한 수사에 대해선 수사 책임자인 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의 비위가 밝혀질 경우에 비위 수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검찰 관용 차량 특혜 폐지인데요. 이건 작년에도 검찰 측에서 폐지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하고 있던 거였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 때문에 관용 차량 사용이 확실히 폐지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고작 35일 동안 국민을 위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바꿔놨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5일이라도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았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와서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아프다고요? 검증해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영국에서 유학 중에 뭐 강도를 피하려다가 어디 건물에서 떨어져서 두개골 골절, 그것도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박사학위 받고 동양대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검증해봐야 되는 대목인데 51년 전, 15년 전 얘기까지 꺼내는 게 좀 구차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과연 진실일까? 아마도 검찰은 그 진실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고위공직자, 한때 그래도 고위공직자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구차한 얘기를 늘어나가면서 수사를 받는 태도, 본인이 결백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결백하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 하나둘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이유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자기 그 조국 전 장관과 저녁을 같이 먹었다는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진단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 꺼낼 때만 해도 그냥 아프니까 아픈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아마 그걸로 수사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황당해지기까지 합니다. 그 진단서를 내라고 검찰에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진단서를 안 내고 입원 증명서를 냈습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끊는 것이고 입원 증명서는 대개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 끊어줍니다. 입원 증명서에 뇌종양 뇌경색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입원 증명서에 병원 이름도 없고요, 의사 이름도 없고 의사 면허 번호도 없습니다. 이걸 입원 증명서 진짜입니까? 저는 입원 증명서가 가짜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진단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진단서를 끊어야 이 사람의 병명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입원 증명서는 그냥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는 걸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 진단서를 내라 그러니까 진단서를 내겠다 해놓고서 그게 최초 입원 증명서 얘기가 나온 게 15일인데 어제 저녁까지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오늘 토요일이죠.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내고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뇌경색과 뇌종양,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 가벼운 증세일 경우 또는 뇌종양의 경우에 양성종양일 경우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뇌에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둘 다 심각한 병인 것처럼 이렇게 착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병이고 그중에 뇌종양의 경우 악성종양, 이거는 뇌암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그렇거나 아니면 뇌경색의 경우 심각한 스트로크,
그 경색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도 있는 반면에 똑같은 병명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다. 그걸 겪고서도 조사는 물론이고 구속 수감 생활 충분히 할 수 있고 평생을 별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뇌종양이라고 다 뭐 구속을 피해야 되는 상황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진단서만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진단서를 내면 검찰에서 진단서 외에 의사 소견서를 절도로 가져와라. 왜 그러냐면 그냥 MRI를 찍어서 뇌종양이 있다 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다 해서 본질 문제는 이 사람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냐 아니면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이걸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검찰이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무려 18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정말 메머드급 변호인단입니다. 로펌 뭐 이런 데뿐만 아니고 대단히 큰 규모의,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저도 궁금해지긴 하십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피의자의 인권 얘기를 했더군요. 인권 얘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의 인권이 무엇가 침해된 것이 있는지 변호인들이 인권 주장을 하려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해야지. 피의자의 인권 당연히 보장돼야죠.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느라고 범죄 혐의를 수사 못해서 야 되겠습니까? 범죄 혐의는 인권을 보장해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은 지금 인권을 지나치게 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경심 교수에 관한 한 이런 식의 수사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심 교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이 사람은 또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해외 도피를 했죠. 해외 도피 중에 웰스 CNT 채모 대표 등과 전화통화를 해서 증거인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근데 여의치 않았죠. 그러니까 급거 귀국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장이 청구되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영장실질심사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기각됐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2억 1천만 원을 전달해 준 사람 두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은 기각이 됐는데 배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재건 부장판사가. 그런데 배임 수재 혐의는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임 수재는 인정되는데 배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뇨. 거기다가 또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죠. 뭐 허리디스크 운운하는데 이 사람 멀쩡히 돌아다니는 CCTV, 그 다음에 병원 들어가서도 입원을 하면서도 큰 소리로 내가 왜 여기 입원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담배 피우고 병원 내 왔다 갔다 하고, 허리디스크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병원 내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장면 다 법원에 제출이 됐는데도 명재건 부장판사는 건강 문제를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첨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영장 조만간에 재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문제된 본인이 허리디스크가 왜 발병했느냐, 그 부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2층에 올라가다가 넘어졌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상가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 내려오는 과정, 물론 계단은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CCTV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들어갈 때 차를 본인이 운전하고 와서 상가 건물에 멀쩡히 잘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고 1시간 20분 뒤에 걸어 내려와서 차 뒷좌석에서 물건을 2번씩이나 꺼냅니다. 허리 아픈 사람 그런 식으로 못합니다. 그러더니 또 유유히 자기 차 운전을 하고 가고, 그날 바로 오후에, 이게 9월 6일입니다. 오후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더니 이번엔 또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친여 매체들만 불러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억울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검찰에 가서 밝히면 되죠.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피의자 인권 그거 고려하느냐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검찰인데 여기 들어가서 자기 인권 짓밟힐 일 없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사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출두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사받는 것 그거 결코 국민정서상 이득될 거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튼 정경심 교수와 이 조국 장관의 동생 이 두 사람이 수사받는 것은 그야말로 황제 수사, 특혜 수사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잠시 휴식 시간에 팔짱 낀 사진 한 장, 그것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거는 멀쩡하니 돌아다니고 본인이 뭐 허리디스크가 뭐 넘어져서 허리디스크가 생겼다 어쩌고저쩌고